직장인으로서 일하게 되는 회사라는 곳은 실제로는 반쪽짜리 기술자가 양성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말 그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구성원의 강점만으로 협업해서 결과물을 이뤄내는 목적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의 강점만을 활용하고 싶은 거지 개개인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에는 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지금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회사가 자신의 어떤 강점만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합쳐진 자신의 역량의 정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번아웃이 될 정도로 달려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만큼이라도 그 회사가 발전해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업을 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최소한 한 회사의 2인자 정도는 돼본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열정을 다해라, 뭐 열정 페이 받고 일해라, 이런 꼰대 같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인지하려면 자신을 끝까지 몰아붙여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주량을, 술 먹는 주량을 알려면 뭐 토할 때까지, 정말 뭐 너무 힘들 때까지 먹어봐야 자신의 주량을 알듯이,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스스로 불태워보지 않으면, 자신의 한계까지 몰아붙여 보지 않으면 그 역량의 최대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의 약점을 파악할 수가 없더라고요. 창업을 하는 것에 있어 중대한 점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의 일원으로서 지내오다 보면 실무적 기능이 한쪽으로 웃자라고 치우치게 되는데 그게 또 강점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강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강점 분야가 특별히 상위 1% 정도의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실은 위험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창업이 분업화돼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작하게 되는 동업의 형태가 대부분인데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건 사실 확실하고요. 자, 이제 창업의 단계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역량과 실력과 그 한계를 알고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작은 약점이 자신의 강점마저 상쇄시켜버리지 못하도록 약점 분야를 평균적인 실력 이상으로 보완해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자신의 강점에 맞는 종목을 정해서 세분화된 작은 창업을 해보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마케팅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쌓아가는 것이 네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당할 만한 작은 실패들을 경험하는 것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여섯 번째는 창업을 한 이후에도 자신은 또는 그 회사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러한 과정을 1번에서 6번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여덟 번째, 완성형의 회사가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6번에서 8번의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현재 과정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기본기를 충실히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당연한 기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공간 인테리어 회사가 갖춰야 될 기본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력, 지속 가능한 마케팅력을 갖추었느냐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력, 뭐 동종의 타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의 어떤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시공력, 높은 퀄리티를 더 경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의 그런 실력을 갖추었는지요. 네 번째, 소통력이죠. 의뢰인과 시공협력업체와 또는 회사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지. 당연한 이 네 가지의 기본기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역량은 분명 디자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5, 6년 전만 해도 영업 전문가가 회사를 이끌어가거나 시공 전문가가 영업력을 영입해서 디자인하는 직원을 하부 구조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공력 또한 각각 과거와는 달리 단종 시공업체들이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게 됐고, 싸고 빨리 하는 실력을 못하면 협력 시공사들도 선택받지 못하고 도태하게 되어버리잖아요. 인터넷 검색과 수많은 SNS 채널들 덕에 세상이 너무나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소비자들은 감성과 니즈, 그런 것들이 빛의 속도로 소통되고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인맥이 넓어서 소개하는 수주하는 영업의 시대 끝났습니다. 이미 수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는 방법, 마케팅을 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민한 소비자의 니즈를 담아낸 디자인력이 갖춰지지 못하면 마케팅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점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간 디자이너의 창업자가 갖춰야 할 디자인 역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는 퍼즐 솔버, 어떤 기능과 동선의 구성들을
정말 잘 조합하고 구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냥 문제를 풀듯이 어떤 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공간을 구성해내는 설계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문화 이식자로서의 역할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국적인 디자인을 하든 전통적인 디자인 또는 의뢰인이 요구하는 상황에 맞춰서 클래식, 모던, 뭐 빈티지 이런 뭐 미니멀 같은 그런 장르적인 요소들도 마음껏 이식하듯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주얼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 이쁜 것들을 조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러한 세 가지 항목들도 이런 전문성마저도 이제 기본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레퍼런스가 너무 많으니까요. 퍼스트 무버들, 뭐 트랜스세터들 같은 그런 잘하는 디자이너들을 따라하기만 하고 카피만 해도 이 정도는 해낼 수 있는 역량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대가 요구하는 공간 디자이너 창업자가 갖춰야 될 역량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작은 창업자로서의 어떤 작은 사업자로서의 창업이 아니라 완성형의 공간 디자인 회사가 되기 위해서 발전적인 공간 디자인 역량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았는데요. 또 이러한 지향점들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경험을 소비하게 하는 것이 공간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는 액티비티를 정의 내리는 디자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유도와 프라이버시를 추구하는 그런 하스피탈러티를 담아내는 디자인을 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젠 정말 1인 가구화 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개인들을 위한 공유적 공간 디자인을 해내는 것이 공간 디자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시대가 갖춰야 될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요소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